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단에 대해서 분노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정하냐 여론조사를 하면은 평균 50% 이상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답이 나. 위원님, 죄는 증거와 팩트로 정하는 것이지 여론조사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이 나오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특정할 증거나 정황이 없는데도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의 표적 수사까지 하는가 하면 평일 소환 조사를 압박하진 않나. 조사를 할 때는 검사가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는 데 반면 정작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적극적으로 이들이 뭉개고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들은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무죄를 주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불공정 이슈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죄는 증거와 팩트로 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8일날 있었던 판결.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둔 당시에 컨소시엄 구성에 난항을 겪자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에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아들인 곽병채를 통해서 받은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걸까요? 재판부는 무죄 판단을 하면서 아들인 곽병채가 곽상도의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결혼해서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는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을 곽상도 의원 본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라면서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한 판결이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부터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분노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앞으로 뇌물을 받기 위해서는 자식들 결혼부터 시켜야겠다 이런 조롱 섞인 비판과 사실상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다이렉트 상속 꼼수를 만들어낸 판례가 되었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했던 게 재판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무수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노 여론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공개되었던 빼박 증거들 때문이었죠. 특히 녹취 파일, 이를테면 2020년 4월 4일에 김만배가 정영학과 나눴던 대화를 보면 김만배는 곽상도가 아들인 곽병채를 통해서 돈을 달라고 했다라는 말과 함께 아들인 곽병채가 아버지인 곽상도에게 주기로 했던 돈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에 대한 것도 물어봤다. 이런 내용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한 녹취 음성도 있는데요. 이것도 함께 들어보시죠. 모자라는 금액이 자 50개가 몇 개냐? 서울대, 최재경, 박영수, 박상도, 김신아, 홍성근, 권순희. 그러면 이게 현재 30억이지. 플러스 윤창근 씨고, 강항구, 5억씩입니까? 50억. 이거 잘못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최재경, 김신아, 박상도, 권순희, 홍성근, 최재경, 박상도, 김신아, 권순희, 박영수, 홍성근, 이게 현재 60억이지. 50개 곱하기 60억. 그러면 자, 최대경, 350억. 박상도, 권순희, 김순남, 홍성근, 그리고 윤창근 15억. 그 다음에 그러면 얼마야? 50, 50, 50, 50, 50, 50, 그러면 100, 200, 300. 320. 320이지. 네, 320이면은 320억. 320억. 윤창근. 아니. 다시 한번. 박영수, 박상도, 최재경, 권순희, 홍성근. 왜 모자라지? 사람이? 써서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서 최재경 전 검사장, 김순환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이들은 각각 50억 원씩, 그리고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은 15억, 강항구 전 성남시 의원은 5억으로 분류해서 이들에게 줄 돈을 체크하는 것도 확인이 된 거죠.
그런데 녹취록도 빼박이지만 지금까지 이게 다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곽병채가 받은 50억 원은 어떻게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던 것도 지금까지 논란이었죠. 화천대유가 퇴직금 충당부채로 쌓아놓은 금액이 14억 원이었고 지난 6년간 퇴직한 직원들이 받아간 금액이 2억 6천만 원인데 반해 곽병채 개인이 이를 3배나 넘어서는 금액을 받아간 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무엇보다 곽병채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명과 어지럼증이 악화된 데 따른 산재 위로금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망에 따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산재 비용이 2억 9천인 점을 감안했을 때 44억 원이 산재 위로금이라고 했던 것도 말이 안 됐죠.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뿐만 아니라 아프다는 사람이 그 시기에 조기축구회에 가서 경기를 이끌면서 게임을 진행할 정도로 아주 건강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또 갑자기 이들이 말을 바꿔서 성과급이었다라고 말했지만 화천대유 감사 보고서에는 성과급과 관련된 회계가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죠. 그뿐 아니라 30대 그룹 전문 경영인 퇴직금 상위 20위 목록을 보게 돼도 대기업 대표로 23년간 근무한 사람이 퇴직할 때나 받아갈 만한 수준의 그 거액을 고작 대리였던 곽병채가 받아갔다는 것도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그들의 계속된 거짓말이 밝혀져 왔고 심지어는 녹취록까지 드러나면서 누가 봐도 그 대가성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혹시 곽상도가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해서 주장했었던 근거 없는 가짜뉴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문준용 씨가 예술인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수령 심사에 고작 4줄의 피해 확인서를 내고도 대통령 아들 특혜를 받아 1,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라고 했던 주장. 알고 보니 코로나19 피해 지원금도 아니었고 지원 신청서는 무려 20여 쪽에 달했다는 점도 확인되면서 곽상도의 거짓말로 기록됐죠. 문준용 씨가 아파트를 팔아서 2억 3천만 원의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올렸는데 실거주도 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를 했던 것이다 라고 했던 주장. 이 역시도 실거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역시나 거짓말로 밝혀졌고 그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아빠 찬스가 끝나니까 문준용 씨는 대단한 사람으로 본인을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지적까지 했던 곽상도. 결국 본인이 아빠 찬스를 활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투기나 대가성 금액을 꿀꺽해 봤기 때문에 이들도 그랬을 거야 라는 망상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사법부는 며칠 전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이라고 억지를 쓰더니만 곽상도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은 무죄로 판단을 하질 않나. 지난 3일 춘천시 6급 공무원은 총 6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받은 것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곽상도는 50억 원을 받고서도 무죄. 대장동을 통해 돈 받아먹은 이들이 명확한데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면죄부를 주는 이들의 선택적 정의. 50억 클럽에 판사와 검사들이 뒤섞여 있으니 이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완벽한 콜라보 작품을 이뤄서 곽상도를 무죄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 이 판결은 앞으로 뇌물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상속세 없이 상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사법부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정말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소식입니다. 말로는 법대로를 외치면서 정작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조차 없는 것들이다. 이번 소식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